보편 관세에 이어 상호 관세까지 트럼프의 관세 전선이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공식화된 상호 관세는 대상 국가와 품목이 관건인데요. 관련 내용 한치호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개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현지 시간으로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면제나 예외가 특별히 없어 보입니다. 오늘 그 새벽에 이제 뉴스가 이제 특히 난리가 났었는데 이미 예견이 됐던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호 관세라는 게 뭐냐면 그 나라와 공평하게 서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건데 이번에 이제 이야기한 게 이거죠. 무역의 공정성도 좀 회복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뭐 평평한 운동장을 원한다.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세계 모든 나라와 우리 서로 동일하게 무역하자. 뭐 이런 것으로 돼 있고 내용을 보면 국가별로 전부 다 1대1로 다시 점검해서 상황을 해서 4월 1일까지 조치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4월 1일까지 그러니까 3월 한 달 정도 되겠죠. 지금부터 3월 달까지니까 42일 동안 그 세계 각국과 미국과의 현재 무역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러니까 관세가 어떻게 돼 있느냐, 그다음에 그 무역 수지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뭐 경상수지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리고 우린 그 미국에 비해서 다른 나라가 매기는 세금이 어떻게 되느냐, 뭐 예를 들어서 뭐 부가세, 뭐 우리 일본은 말하면 소비세죠, 중국은 증치세, 뭐 이런 세금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복합적으로 해서 개별 국가와 별도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서명했다, 시작하겠다라는 것을 4월 1일자부터 하겠다는 걸 이제 발표한 겁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무역의 공정성 회복을 강조를 했습니다. 현재 한미 FTA가 체결돼 있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밖에도 이제 관세 외의 방법, 다른 방법으로 이제 규제를 하는 비관세 장벽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네, 이게 비관세 장벽이란 게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특허를 가진 것은 수출하지 말아라. 뭐 우리의 특허를 가진 건 우리한테 승인을 받고 만들어라.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본하고의 지난번 무역이 문제가 됐을 때 했던 게 뭡니까? 검사 강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하고의 문제가 됐을 때도 그런 부분들 검사나 아니면 수출 규제 뭐 다른 방법으로 통관식 기간을 뭐 늘린다든가 그다음에 승인해 주는 기간을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서 뭐 한 달로 늘린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관세 외 방법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아마 그런 방법도 같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게 걱정인데 사실 미국 상무부가 지금 이야기하는 걸 보면 우리나라와 무역 적자가 큰 나라부터 좀 따지겠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나라는 미국 상무부니까 미국과 무역 적자가 큰 나라부터 따지겠다. 그러니까 가장 큰 게 이제 규모는 줄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트럼프 일기 때는 중국과의 대중 무역 적자가 한 3,200억 달러에서 지금 한 2,400억 달러 수준 줄었다고 그래요. 뭐 줄기는 했지만 그렇더라도 그래도 중국이 1등이랍니다. 현재. 그러니까 중국서부터 이제 따져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각 국가별로 1대1로 좀 따져보자. 예를 들어서 뭐 대한민국하고 FTA를 하고 있지만 그럼 대한민국하고도 1대1로 그러면 대한민국과 미국이 과연 뭐 본인들 입장에서 우리들 입장이 아니라 본인들 입장에서 공정한 무역을 하고 있느냐라는 걸 이제 따져보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뭐 이야기하는 게 뭐 경제위원장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악관의 그 무역 담당도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국가별로 다 개별적으로 이제 따져볼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의 특징이 뭐냐라고 따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대미 무역 흑자가 557억 달러라고 그래요.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더 손해다. 그러면 이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관세를 더 부과해야 되겠다라든가 아니면 관세 외에 예를 들어서 보조금 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면 전기차에 우리가 전기차 사진 보조금 주잖아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미국하고 동등하게 하고 있느냐 뭐 이런 문제까지 다 따지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 또 한 가지 들어가는 게 그 특정 기업에 대해서 혜택을 주느냐 뭐 이런 부분까지 다 따져볼 거니까 이게 이제 관세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관세 이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보조금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세금 관계라든가 다 그러니까 그 나라 자체 내국세죠. 그런 관계까지 다 봐서
국가별로 따져보겠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상호 관세 발표가 미국과 인도의 정상회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모디 총리의 정상회담 직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인도도 상당히 타격이 우려되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백악관 관계자들이 뭐 EU나 일본 또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이 상호 관세 적용을 받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하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가 대상이 되느냐가 상당히 관심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모든 국가가 다 될 것 같아요. 아주 미국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지 않은 국가들, 그러니까 미국이 꼭 필요한 국가들은 빼놓고는 거의 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그린란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럼 거기에 관련된 관세는 그럼 우리가 좀 양보를 해주겠다. 뭐 이런 형식으로 본인들 이익에 반하는 것은 전부 다 관세가 부과 대상이라고 보는데, 사실 인도 모디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앞두고 발표한 거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하고의 지금 격차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만약에 미국이 상호 관세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가장 크게 이제 해야 될 나라가 중국, 그 다음에 인도를 따졌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면 WTO의 통계를 보면 미국이 그 관세율이 인도하고 비교해서 미국은 3.3%인데 인도는 17.3%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너무 격차가 크다. 지금 우리가 그냥 당장 보기라도 5배가 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인도하고 중국을 이 상호관세의 가장 대상으로 봤는데, 그 인도 총리하고 그 회담을 하기에 앞서서 바로 발표했다는 게 상당히 상징적인 거죠. 우리는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는데,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마 스타일 같아요. 일단 보여주고 그다음에 개별 협상하고 이런 상황이고, 지금 백악관에서 이야기한 것은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부가세를 얘기했어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도 부가세가 10% 있지 않습니까? 뭐 잘 아시는. 그런데 부가세만큼은 10% 인상해야 되겠다라고 미국에서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특히 EU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지금 소비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그런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FTA가 체결돼 있긴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은 현재 발표상에는 모든 국가가 예외 없다. 뭐 예외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이게 여러 가지 또 뒤에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국가들과 협상할 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와 협상할 때 일본을 예외로 뒀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일본은 예외로 주고 한국은 이렇게 하면 이게 너희들 동북아의 우리 동맹 아니냐? 뭐 이렇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협상력에 딸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발표한 것은 예외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부가세 이야기들, 특히 유럽은 부가세가 높다 보니까 미국산에 대해서 거의 한 EU가 하는 부가세가 한 22%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협상의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 모든 국가가 예외가 없다라고 지금 현재 발표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좀 더 세분화해 보면 이제 품목별 상호 관세도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자동차, 의약품 될 거 없이 모든 품목이 예외 없이 적용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앞서서 사실 미 하원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왔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이제 관세 전쟁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관세 전쟁의 시작이 처음에는 캐나다와 멕시코였죠. 그러다가 협상을 통해서 또 한 달 연기를 해놓은 상태고, 보류를 해놓은 상태고, 중국하고는 아직 계속 10%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관세 전쟁은 이제는 그런 주요국에서 이제 넓혔습니다. 전 세계 국가로 다 넓힌 거죠. 이제 동맹국이나 뭐 우방국도 예외 없다라고 이제 다 넓혀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협상 주도력을 계속 전선을 확대해 놓은 상태고, 그러나 미 하원은 우리나라만 국회이지 않습니까? 국회에서는 뭘 생각해야 되죠? 법안도 생각해야 되고, 현재 인플레이션도 생각해야 되고, 국민들 생활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원 의장은 뭐 자동차나 의약품 것들은 좀 면제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의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이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코로나를 겪다 보니까 의약품이나 바이오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약품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도 지금 의약품이 부족할 때는 수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 관세를 부과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나오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하고 알루미늄은 무조건 25%인데 더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대미
차량 수출이 전체 수출량의 51%인데 약 한 143만 대가 우리나라가 수출을 한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 차에는 우리나라 철강을 이제 했으니까 미국에서 철강 그것도 이제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반대로 미국에서 생산되는 차, GM이나 포드나 이런 차들에 우리나라 철강이 수출돼서 차를 생산한단 말이죠. 그런 것도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문제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문제가 다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도 현재 예외 없다라고는 하지만 철강, 자동차, 뭐 의약품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미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왜? 미국이 수입을 했을 때 더 유리한 것들, 그러니까 자신들이 꼭 수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상을 통해서 조정해 나갈 게 거의 전망된 상황입니다. 예, 이 협상을 통한 조정 아직 좀 여지가 남아 있다는 판단으로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에 우리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방미를 해서 그쪽 관계자들 만났는데 일단은 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인준이 아직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무부 관계자들 만나는 수준인 것 같고요. 경제사절단도 이 대미 접촉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아, 그렇죠.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최대행이 빨리 미국 관세 준비 따라서 추철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 정치 상황은 아직도 혼미한 상황이고 한 3월 말이나 지나야지 좀 보일 그 가시적인 상황이 나올 것 같은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라도 현재 있는 행정부에서는 미국과의 대미 라인을 잘 소통 라인을 만들어 놔야지만이 나중에 그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범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미국에 그동안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그 2차 전지 공장이나 그다음에 반도체 공장이나 지금 계속 짓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국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지렛대들도 있습니다. 협상할 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있고 여기 또 한 가지 뭐냐면 지금 다른 나라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다른 나라와의 협상을 어떤 관계로 이어나가고 있는지를 좀 보면은 저희가 좀 협상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여러 가지 준비단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뭐 통상과 관련된 공무원들이 가서 직접 미국의 실무자들과 이야기도 나눠보고 미국 의원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하면서 지금 다른 나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멕시코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을 했거든요.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계속 다른 나라 그 모디 총리도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다른 나라 정상들과 회담을 하면서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도 좀 그런 것을 보면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수출 전략 회의를 다음 주에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출 전략 회의를 하면서 수출 전략에서 뭘 해야 될까요? 관세 피해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그럼 기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좀 저희가 좀 따져봐서. 정부뿐만 아니라 이건 사실 재계 그 기업들도 사활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들하고 같이 응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민관이 같이 합동해서 하는 것처럼 이것도 수출 전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의 명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민간이 같이 협력을 해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많은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많이 했단 말이죠.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일자리 우리 많이 만들어줬지 않느냐. 뭐 이런 명분도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 있고 우리가 또 그동안에 해왔던 거 요즘 미국이 원하는 게 가장 큰 게 요즘 주식시장에서 조선 이런 거 많이 말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이야기하면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